여기 한국인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미쳤다며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져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어떤 충격적인 역사를 접했길래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한국인도 모르는 파렴치한 일본의 역사는 무엇이며 또 그들이 숨기려 했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저와 함께 그 사연 만나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아이코라고 해요. 저는 국제재난구호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TV 화면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파괴였어요. 태풍산이 일본을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강타했고 제 고향인 야마구치가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뉴스를 보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려고 애쓰며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야마구치에 가야 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그곳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상사는 바로 동의했어요. 그녀도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과 노트북, 응급용품들을 빠르게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짐을 싸면서 5년 전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터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던 때요.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았어요. 이제 야마구치로 향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태풍이 제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물에 잠긴 거리와 무너진 건물들이 계속 나왔어요. 보트를 타고 집에서 구조되는 사람들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제 가족과 친구들은 괜찮을까? 아직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들고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또 한 번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가고 있어요. 제발 안전하면 연락 좀 주세요. 문을 나서면서 선반 위에 있던 사진 액자를 집었어요. 우리 가족이 야마구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고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이 여전히 서 있을지 궁금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폭풍 때문에 교통이 막혀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했어요. 마침내 터미널에 도착했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구호 활동가들과 구조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생각하게 됐죠. 내 고향을 알아볼 수 있을까? 피해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했어요. 야마구치에 가까워졌을 때 기장이 아직 태풍이 여파로 난기류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강했어요. 저는 팔걸이를 꽉 잡고 눈을 감았어요. 착륙하자마자 서둘러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떠나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긴급구조대원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구호활동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빠르게 통과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어요. 여전히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가득했고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호 활동가들을 태우러 온 벤에 여러 명이 타기 시작했고 거리로 나서자마자 처음으로 피해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고 나무들이 뽑혀 있었으며 차들은 뒤집혀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돼 있었어요.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는 제 옛 고등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지붕은 내려앉았고 창문은 모두 날아가 있었어요. 그 복도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거의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했어요. 벤이 지휘본부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제 고향이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저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짐을 들고 학교로 들어가 구조활동에 합류했어요. 터키 지진 때의 경험과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풍이 제가 알던 그 마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더라고요. 물이 사방에 넘쳐났어요. 마치 검은색의 환한 강처럼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서 있던 집들은 이제 무너져 내려 쓸모없게 변해버렸죠.
공기에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젖은 흙, 부서진 나무,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죠. 코를 찡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발전기와 구조 차량 소음을 뚫고 서로에게 소리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야.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팀 리더인 히로시였어요.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래된 학교 건물 근처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학교는 괜찮아 보였어요. 몇 안 되는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구조물 중 하나였죠. 저는 무릉덩이를 첨벙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내 배낭이 내 몸에 부딪히며 튕겨나갔죠. 가까이에서 보니 히로시의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와줘서 다행이야.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본부를 안에 차렸어.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우리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분주한 활동 소리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노트북 앞에 몸을 숙이고 급하게 전화로 이야기하고 책상에 펼쳐진 지도들 위에서 무리지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곳이 우리의 기지였어요. 구조 작업의 중심이었죠. 히로시는 나를 작은 교실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가 구조팀을 조율할 장소야. 그가 설명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어. 내가 도와줄 곳을 먼저 결정하는 게 내 역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어 보이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압도당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의 목숨이 이 선택에 달려있는데 말이죠. 내 자리를 잡고 앉자. 갑자기 추억이 밀려들었어요. 순식간에 저는 야마구치에 있지 않았어요. 5년 전 터키에 다시 와 있는 듯했죠. 또 다른 재난, 또 다른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모든 게 벅차게 느껴졌던 기억이 생생했죠. 하지만 다른 기억도 떠올랐어요. 남한 구조팀이 도착했던 장면이요.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결단력 넘쳤어요. 마치 그들의 벤이 도착하는 모습과 팀이 뛰쳐나와 구조 작업에 나서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현재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속에 무언가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그 한국 구조대원들에게서 배운 뭔가가 있었죠. 제가 그것만 기억해낼 수 있다면. 내 생각을 복도에서 들려온 외침이 끊었어요. 큰일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동쪽의 요양원이 부분적으로 붕괴됐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지도 앞에 모였어요. 누군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건물이 불안정하고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모두 불안해 보였어요. 심지어 두려움도 엿보였죠. 아무도 뭘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잠깐 동안 나도 같은 두려움이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진 것처럼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건 터키에서와 똑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때도 모두가 너무 겁이 나서 행동하지 못했던 순간이요. 하지만 한국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용감했고 능숙했으며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좋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하게 들리는지에 나도 놀랐어요.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제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우리에게 한국 구조대처럼 멋진 장비는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용기와 결단력이었죠. 그럼 나가자. 제가 마무리하자 팀원들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작은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한국팀이 터키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물에 잠긴 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그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속으로 감사했어요. 그들이 내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줬죠. 용기와 팀워크가 있다면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겁먹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도전이든 마주할 준비가. 그리고 우리 팀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요양원에 가까워지자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좋아, 팀. 제가 외쳤어요. 우리 실력 한번 보여주자. 그 말과 함께 우리는 바로 구조 작업에 돌입했어요. 태풍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던져놓든 상관없었어요. 첫날 구조 작업이 끝나갈 무렵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쉴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이코, 큰일 났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양로원이 무너졌어. 안에 많은 노인들이 갇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 제가 물었어요. 굉장히 안 좋아.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게다가 물도 빠르게 차오르고 있어.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무도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지 자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5년 전 터키로 돌아갔거든요. 또 다른 재난, 또 다른 불가능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 가장자리에 서서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 제 일본 팀은 너무 위험하다며 철수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안에 갇힌 사람들을 남겨두고 말이죠.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밴이 도착했고 그 옆에는 선명한 대한민국 국기가 있었어요. 밴에서 남녀 팀원들이 내려섰고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된 듯 보였어요. 그들이 가진 장비에 정말 놀랐던 게 기억나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비들이었거든요.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물속을 탐색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홍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특수 수트까지. 그 팀의 리더는 박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우 침착했어요. 여전히 땅을 흔들고 물이 어두운 채로 위협적으로 차오르는 상황에서도요. 그는 상황을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팀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연습해온 것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죠. 그들이 물속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법 같다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여러 명의 갇힌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그 중 한 명은 임신한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녀를 안전하게 구조해냈죠.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그 여성은 길 한복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녀의 기쁜 울음소리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용기와 준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 기억이 흐려지면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앞에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 팀원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터키에서 봤던 한국 구조대 이야기를 팀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모두 들어봐요. 최대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어요. 우리가 그 한국 구조대처럼 멋진 장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제 말이 효과를 내는 것이 보였어요. 팀원들이 하나둘씩 자세를 바로잡고 더욱 결연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물속을 탐색할 로봇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에겐 우리의 머리, 손, 그리고 서로가 있잖아요. 함께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와 서로에 의해 영감을 받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가진 도구와 기술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계획이었죠. 새로워진 에너지로 우리는 양로원으로 향했어요. 조심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인 끝에 모든 노인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고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마지막 사람을 구출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구조대가 생각났어요. 그들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본다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덕분에 배운 것들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날 밤 마침내 누워 쉬면서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구해야 할 생명도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야마구치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함께라면. 눈을 감자마자 저는 갑자기 터키에 있던 기억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먼지 냄새가 나고 여진의 울림이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 가장자리에 서 있던 내 모습을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팀원들은 내 뒤에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어요. 우리 모두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물은 너무 어둡고 위험해 보였어요. 너무 위험해요. 누군가 말했어요. 우린 이 상황에 맞는 장비가 없어요.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우리는 구조대원이었는데 물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죠. 그 결정의 무게가 내 배 속의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남한국기가 그려진 밴이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더니 무슨 일이든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팀이 내렸어요. 그들의 장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전에 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거든요. 수중 라디오, 물에 잠긴 지역을 탐색할 로봇, 그리고 물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특수복까지. 하지만 나를 더 감동시킨 건 그들의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신감과 결단력 있는 움직임이었죠. 그 팀의 리더는 박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가로 바로 걸어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기대했지만 대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팀원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각자가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몇몇은 특수복을 입고 다른 이들은 장비를 설치했어요. 몇 분 만에 그들은 준비를 끝냈어요. 첫 번째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어요.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물속엔 다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부서진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여진으로 땅은 계속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중 라디오를 사용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사람을 찾았어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들이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은 약해 보였지만 살아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려갔고 내려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어린 소년, 팔이 부러진 여자, 손을 꼭 잡고 있는 노부부까지. 하지만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는 임신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구조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너무 지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한국팀은 그녀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었어요. 그녀가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들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직후 그녀는 산통이 왔어요. 그 폐허 속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은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엄마의 기쁨의 눈물과 섞여 들리던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치 기적 같았어요. 저는 그 한국팀을 보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도구를 갖추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와 팀워크의 힘이었어요. 그들은 무서운 상황을 마주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함께 일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죠. 한국 팀도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가지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돕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가는 그 마음을요. 눈을 뜨고 현재로 돌아왔어요.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 교훈은 남았어요. 팀원들의 얼굴에서 불확실함이 보였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들어봐요.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용기와 사람을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진정한 구조대원이 되는 법을 배운 이야기예요. 터키에서 봤던 일을 공유하자 팀원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결단력으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에겐 멋진 장비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똑같이 중요한 게 있어요. 도우려는 의지가 있고 서로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한국 팀처럼 첨단 기술은 없었지만 확실했어요.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으고 가능한 한 철저히 준비했어요. 갇힌 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저는 한국 팀에서 봤던 그 두려움과 결단력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도 두려웠지만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두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해냈어요. 정말 힘들었고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했어요. 마지막 생존자가 가족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터키에서 들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생각났어요. 다시 한번 용기와 연민의 힘이 어두운 순간에 희망을 가져오는 걸 목격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팀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구조 기술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정신,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찾는 힘,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우리가 이루는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 팀과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 경험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용한 멋진 장비나 대단한 구조, 기술만이 아니었죠. 진짜로 제 마음에 남은 건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누구의 생명이든 상관없이 구하려는 그들의 간절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남한에 대해 더 많이 알지 못했을까? 물론 남한이 우리 이웃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책을 뒤지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심지어 일본에 사는 한국인 몇 명과 대화도 나눴어요. 알면 알수록 몰랐던 역사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가족에 대해 전혀 몰랐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혹시 1923년에 도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무고한 한국 이민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 사실을 읽었을 때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더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우려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직면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 아저씨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우리 마을에 사는 아주 상냥한 한국인 할아버지예요. 모두가 그를 좋아하죠. 항상 친절하니까요. 저도 떨렸지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 댁에 가서 정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심장은 쿵쿵거렸고 저는 말했어요. 김 아저씨,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한 일들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분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이코, 우리는 너 같은 일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우리가 화가 저는 건 나쁜 짓을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큰 사람들 때문이야. 내 사과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단다. 그분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생겼어요.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새로운 소리와 글자들 때문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참고로 정말 재미있어요. K-팝도 들으면서요. 조금씩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됐어요. 또한 남한이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의 영화와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들의 기술은 정말 앞서가요. 혹시 그들이 만드는 멋진 스마트폰 봤나요?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남한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였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작은 문화 교류 행사를 열기 시작했어요. K-팝 댄스 클래스, 김치 만들기 워크숍, 그리고 한국 영화제까지. 사람들이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제가 애국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일본 문화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이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심지어 우리 마을 아이들과 남한 아이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펜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귀엽던지요. 이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들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배움과 공유가 제 일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해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특히 남한과 같은 이웃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뛰어나질 수 있어요. 돌아보면 남한 구조팀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이해의 세계를 열어줬고 과거의 어려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일본과 남한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아요. 여전히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계속해서 배우고 나눈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과 남한 구조팀이 나란히 서서 함께 사람들을 구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최고의 친구가 되는 날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좋은 이웃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야마구치에서의 위기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하자 저는 큰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터키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놀라운 활약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용기와 기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죠. 저는 일본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상사들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훈련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른 나라 팀들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해요. 그들로부터, 특히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본이 이미 최고라며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조직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초대해 우리를 가르치게 했죠. 그게 쉽진 않았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못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김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구조대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는 함께 훈련 세션을 열었어요. 일본과 한국 구조대원들이 나란히 일하며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일본 구조대원이 장비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한국 구조대원이 다가와서 도와줬죠.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쓰진 않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해냈어요. 결국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자 둘은 하이파이브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커다란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인들과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 외에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어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일본과 한국 구조대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누군가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식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가족, 취미,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친구가 된 사람들이었죠. 식당에서는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주문했어요. 모두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 질문했어요.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죠.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마음속 깊이 따스함을 느꼈어요. 이게 평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 꿈을 그들에게 나눴어요. 우리가 구조 작업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요.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곧 모두가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양국의 문화를 기념하는 공동축제를 제안했어요. 다른 사람은 일본과 한국 가족이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방 안에 퍼진 흥분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제야 저는 변화가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 나라의 새로운 장을 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어요. 오랜 상처와 오해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터키에서 한국팀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그 경험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일본과 한국 아이들이 적이 아닌 친구로 자라저는 미래를, 그리고 우리 두 나라가 나란히 서서 서로 돕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미래를 말이에요. 쉽진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의 웃음, 구조대원들의 하이파이브, 김 씨의 친절함을 떠올리며 어떤 일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또 다른 훈련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설렜어요.
구조센터로 걸어가던 중 일본과 한국 구조대원들이 함께 조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제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죠. 저도 손을 흔들며 가슴속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 두 나라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언젠가는 세상에 전할 수 있겠죠. 적이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면 무엇이 가능한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